이웃 전성태 단편소설. 정글의 법칙 기분 나겠는걸? 진우가 솔숲을 둘러보며 말했을 때 아들은 해벌쭉 웃었지만 지영은 표정이 썩 밝지 않았다. 해변의 솔숲 야영지는 여름 내 피서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주차장 언저리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넘쳐서 악취를 품겼다. 다들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아내 지영이 중얼거렸다. 무엇보다 그녀는 키 큰 소나무 둥치마다 노끈이 묶여 너풀거리는 살풍경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야영객들이 텐트를 고정하고 빨래를 널면서 남긴 흔적들이었는데 알록달록한 노끈들이 너풀거리는 솔숲은 마치 성황당 같았다. 이게 아닌데. 이 휴가지는 그녀가 인터넷을 검색해 찾아낸 해변이었다. 지영이 진우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다. 여보, 다른 데 찾아보자. 솔숲 너머로 모래해변과 썰물진 바다가 보였다. 모래사장은 젖은 채 길게 펼쳐져 있었는데 길이가 300m는 돼 보였다. 소수의 캠핑 마니아들에게 입소문이 날 만한 해변이기는 했어도 하루 두 번 드나드는 연락선에 차를 싣고 들어올 만한 곳인지는 의문이 들었다. 야영지의 무질서한 흔적으로 미루어 이 해변은 이제 대중 휴양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8월 중순의 해변은 겨울 해수욕장처럼 한산했다. 해변의 펜션에 투숙한 두 팀의 가족들과 이제 막 도착해 솔숲 야영지에 텐트를 치려는 진우의 가족밖에 없었다. 이윽고 야영장 관리인이 펜션 쪽에서 나타났다. 관리인은 40대의 여자였는데 허리에 전대를 차고 정오의 더위에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예약한 분들이죠? 지영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여자에게 물었다. 다른 데는 없나요? 야영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고개를 휘둘러 벼랑과 갯바위가 겹고선 해변을 가리켰다. 오른쪽 해변 끝에 벼랑이 옴팡하게 들어가서 그늘진 지형이 보여 진우는 저곳은 어떠냐고 물었다. 어디 가요? 만조되면 물이 차는데. 진우와 지영이 난감하게 서있자 관리인이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그럼 빈방이 있는데 펜션을 쓰시는가요? 싸게 해줄게. 여자는 금액을 말했고 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캠핑 준비를 다 해왔는걸요. 지영과 관리인은 야영장 임대료를 계산했다. 예약금을 제하고 정산이 끝나자 관리인은 시설 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전기는 이따 얘들 아빠가 설치해 줄 거예요. 샤워장이랑 화장실 그리고 수도는 펜션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쓰레기랑 음식물 잔반은 저기로 내놓으시면 돼요. 바비큐 그릴도 대여할 건가요? 진우가 대답했다. 그건 우리가 준비해 왔어요. 여자는 돌아서다 말고 덧붙였다. 저기 그물 쳐둔 데 보이죠? 그 너머에 텐트를 치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 솔숲을 가로질러 무릎 높이로 회색 그물이 쳐 있었다. 편말도 보였는데 뱀이 출몰한다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다. 지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관리인이 멀어지자 그녀는 날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따위로 관리해놓고 돈을 다 받네. 이들 가족은 그물에서 멀고 모래사장에 가까운 솔숲 한 자리를 치우고 야영 준비를 했다. 그들은 늦은 휴가를 왔고 살인적이었던 지난 무더위에 지쳐 있었다. 막상 텐트 폴대를 세우고 핀을 박자니
꿀꿀했던 마음이 가셨다. 지아는 집 짓는 기분을 내느라 텐트 치는 일을 신나게 거들었다. 아이는 여름 내 기다린 하룻밤의 야영에 들떠 있었다. 아이는 이 야영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불렀는데 병만족처럼 현지에서 수렵과 채취를 하자고 졸랐다. 부부에게도 그건 꿈꾸던 일이었다. 연예인들처럼은 못해도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2끼 정도는 갯것을 잡아 해결해보고 싶었다. 진우는 텐트 옆 소나무에 여행을 오기 전 장만한 2인용 해먹도 설치했다. 야영 준비가 끝나자 이들 가족은 조개 캐는 도구를 준비해 바다로 나갔다. 진우는 아내와 아이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다. 그는 오후에 땡볕을 걸어 해변 북쪽으로 갔다. 아까 관리인에게 텐트를 쳐도 괜찮은지 물었던 벼랑 쪽이었다. 거기다가 캠프 파이어를 준비해 볼 셈이었다. 벼랑 아래에는 고운 모래가 깔려 있었고 물만 들지 않는다면 캠프 파이어를 하기에 최적지였다.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한가졌고 곧게 솟은 바위가 숲을 막아서 화재의 위험도 없었다. 특히나 귀를 기울이면 벼랑에서 바람소리 같은 파도 소리가 울렸다. 가족을 앉혀놓고 옥수수와 감자를 구워 먹을 생각을 하자 그는 설레었다. 그는 해변에 흩어진 솔방울이며 삭성인을 모아서 불 피울 자리를 수북하게 만들었다. 야영지로 돌아와 젖은 수영복을 누군가 쳐둔 노끈에 걸 때 진우는 문득 이 숲에 왜 노끈이 많은지, 그걸 왜 사람들이 걷어가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너그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해걸음에 야영지에 이웃이 나타났다. 초등학생 딸 둘을 데리고 사내가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진우와 지영은 이웃이 생겨 내심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내 이웃 가족에게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묘한 호기심이 들면서 안타까워졌다. 진우와 지영은 해먹에 누워 야영을 준비하는 사내를 지켜보았다. 진우는 사내가 텐트를 칠 때 여차하면 가서 도와줄 요량이었는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기 집 텐트보다 2배는 큰 거실형 텐트를 사내는 마술처럼 눈 깜짝할 새에 세워놓았다. 광고로 보던 원터치 자동 텐트였다. 사내는 이내 집처럼 넓은 텐트로 야전 침대를 조립해 들여놓았다. 말 그대로 제대로 장비를 갖춘 캠핑족이었다. 사내가 텐트 앞에 4인용 테이블을 설치했을 때에는 진우도 머쓱해져서 지영에게 우리도 저건 구비해야겠는데 하고 말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이웃 텐트를 해끈거리며 침대가 있어, 식탁이 있어, 선풍기도 있는데 하며 쑥닥거렸다. 진우는 아이에게 무슨 구호처럼 허허 정글의 법칙 하고 자꾸 들먹여야 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병만족처럼 감자와 옥수수도 구워 먹을 거야. 마침내 저녁이 되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진우는 아내와 아이에게 산책을 가자고 깨어 북쪽 해변으로 갔다. 짜잔, 이건 처음이지? 지영과 아이는 놀라는 눈치였다. 이게 바로 캠프파이어야. 진우는 가장된 몸짓으로 땔감에 불을 붙였다. 금세 불길이 올랐다. 아이가 펄쩍 뛰며 외쳤다. 아빠! 아빠! 왜? 하지마!
무슨 짓이야? 얼른 꺼. 불난단 말이야. 의외의 반응에 당황해서 진우는 불자리에서 물러났다. 안전하다고, 아빠와 엄마가 있으니 걱정 없다고, 정글의 법칙을 보지 않았느냐고 안심을 시켜도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이러다가 잡혀간단 말이야. 끝내 아이가 울먹거렸다. 진우는 모래로 불을 덮었다. 지영이 깔깔거리며 말했다. 우리 지안이가 학교에서 소방교육을 제대로 받았네. 밤은 무덥고 아이는 잠자리에서 뒤척였다. 아이가 텐트 밖을 바라보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저 집은 영화 본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부부가 내다보았더니 이웃 텐트에서 미니 빔 프로젝터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부부는 눈을 마주쳤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걸 알아챘다. 이웃과 비교하는 데에서 불행이 온다고 이들 부부는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아내가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까먹을까봐 두려웠다. 지영이 아이를 껴안고 돌아 누웠다. 아내는 부채질을 해주며 무슨 비밀을 들려주듯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너에게는 엄마가 있잖아. 그는 불행한 이웃으로부터 등을 돌려 아내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오르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텐트를 거둘 무렵까지 이웃 텐트는 조용했다. 해먹을 거둘 무렵 뒤에서 인기척이 나 진우는 깜짝 놀랐다. 너나시게요? 이웃 사내가 가위를 들고 서 있었다. 그 풍경이 사뭇 괴기스러워서 진우는 잔뜩 긴장했다. 그러나 이웃 사내는 몸을 돌려 제 텐트 앞 소나무에서 너풀거리는 노끈을 잘라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사내는 다음 소나무로 옮겨갔다. 사내는 야영지를 돌며 소나무에 매달린 노끈들을 제거해 나갔다.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명해지고 나서 진우는 왠지 쫓기는 마음이 되어 서둘렀다. 진우는 짐을 옮기면서 줄곧 말이 없었다. 그건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부부는 차에 오르며 아직도 숲을 거닐며 노끈을 제거하는 사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는 유유자적 휘파람을 불며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방금 그들이 빠져나온 숲이 맞나 싶게 숲은 달라 보였다. 이윽고 지영이 고개를 돌려 진우에게 말했다.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말자. 저 사람이 그냥 멋진 일을 하는 것뿐이야.